자, 이번에 여러 가지 함수 들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1대1 함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1대1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갈 때에서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를 만족해주면 이를 1대1 함수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히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정의역끼리 비교했는데 정의역들이 서로 달라. 근데 이거이면서 동시에 얘들의 함수값이 또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를 1, 2, 3 해주고 얘를 A, B, C라고 해줬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짝들이 함수값들이 이렇게 갖는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얘들은 정의역도 서로 다른데 그들의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얘가 아니라 2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정의역은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1차 함수 기억들 나요, 안 나요? 1차 함수 기억들 나죠? 그쵸? 이거는 뭐 기울기가 양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테고. 자, x는 k라는 직선은 x축과 수직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늘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얘도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얘도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만족을 해줄 때 우리는 1대1 함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2차 함수도 쌤 그러면 얘도 교점이 하나씩 있으니까 1대1 함수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아니죠. 이유는 뭐야? x가 1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1대1 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잠깐만. x는 k가 아니라 y는 k 아니었니 얘들아? 그치? 잘못 썼네. 미안. x는 k가 아니라 y는 k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축과 수직인 곳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얘는 함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x축과 평행한 선으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대1 대응. 거의 뭐 세트 메뉴 같은 애들입니다. 1대1 대응. 자, 그리고 1대1 함수가 만약에 별표를 하나 정도 친다면 1대1 함수는 한 별표 3개 정도입니다. 알았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대1 대응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봐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뭐하고 뭐가 같대요? 치역과 공역이 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지금 써져 있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1대1 함수의 정의까지 써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1대1 함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쩐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내가 이 그래프를 시작 그렸어요.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어떤 조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공역 어떻게 돼요? 따로 얘기를 안 했네요.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치역을 봐볼까요? 여기다가 모든 실수를 대입해서 1 더한다 해도 어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y는 x 플러스 1이란 녀석을 1대1 대응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여러분들이 공역 찾는 거, 그다음 치역 찾는 거 이런 것들만 정확히 해주신다면은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봐보면은 요 1대1 대응의 별표를 3개 치자고 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역함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대응 옆에다가는 역함수라고 좀 써놔주세요. 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식으로 얘기하면 얘예요. 즉,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편해하는 y는 x라는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걸 이제 항등함수라는 얘기를 얘기해야겠지, 얘들아? 우리 항등식 기억나니 안 나니? 항등식이 뭐였어요?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식은 항상 성립한 거였잖아요.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했을 때 x에 어떤 값들을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 거예요. 자, 근데 항등 함수는 뭐냐면요. x에다가 1을 넣잖아? y도 1이 나와. x에다 2를 넣잖아? y도 2가 나와. 그게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어떤 거? 완벽하게 같은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항등 함수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항등함수 여러분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어쩐다? 같다. 뭐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녀석밖에 없겠죠. x 넣을 때 y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려면 이 녀석밖에 없잖아. y는 x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저기 있는 1차 함수하고 똑같이 그려지죠. 그쵸? 그럼 이 항등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음 없음? 있겠죠.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음 없음? 있겠죠. 그래서 항등 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누구도 된다? 1대1 대응도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이거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자, 다음 상수함수. 뒷장에 넘어가서 상수함수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수함수는 정의역은 졸라 많아. 근데 치역은 달랑 몇 개? 한 개. 즉 어떤 그래프였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거야. 치역이 몇 개로 그냥 판단 지으면 된다. 치역이 몇 개? 한 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fx는 어떤 숫자가 나온다.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K라고 쓰더라도 이거를 문자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숫자를 이제 K라고 문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X에다 누구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Y축과 수직하게, 즉 X축과 평행하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얘는 함수는 맞지만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절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교점이 졸라 많잖아, 여기서. 그쵸?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치역이 한 개인 함수야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상수함수 공부할 때 제발 부탁에 또 부탁 드리는 게 뭐냐면요. 상수함수 말하잖아? 그래프는 정말 기억들을 잘해요. 중학교 때도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을 때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돼 있는 걸 찾으시면 된다? 다 모든 것들이 한 놈한테만 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 이거야. 상수함수는 너희들이 그래프로는 잘 판단하니까 조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식으로 서로 이 짝짓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상수함수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1, 2, 띵띵띵 원래 1, 2, 3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n이라고 해볼게요. n이라고 할까? 그 다음 y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 공역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공역이 뭐 예를 들어 1, 2, 3, 띵띵띵, n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뭐 정의역과 공역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봐보세요. 이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n개가 있죠. 오케이, 하나 같다고 하자. 그 다음 여기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냥 함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 n-1 아니죠. 함수만 되면 되는 짝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 얘도 갈 수 있는 게 몇 개? n개. 얘도 몇 개? n개 해서 맨 마지막 또 몇 개가 되겠어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항상 이 순서로 외워주시기 바래요. 공역 개수의 정의역 제곱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m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m이란 녀석이 봐보니까 y1, y2, y3 땡땡땡에서 ym이니까 공역의 개수가 m개라는 소리고 정의역 라지 x를 봐보니까 x1, x2, 땡땡땡에서 xn까지 나와 있어서 이거 뭐예요? 정의역의 개수가 n개다라는 거니까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n이 정의역의 개수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게 1대1 함수인가요? 자, 1대1 함수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1이 n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같다고 합시다.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제 2는 얘가 선택한 놈을 절대 선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되겠지? 한 개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뭐 n-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n개였다가 그 다음에는 n-1개였다가 그 다음에는 두 개였다가 땡땡땡 해서 그럼 여기들이 요 바로 위에까지 다 짝을 지었어. 그럼 이 n은 이제 여기에 남은 애가 몇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오케이, 마지막에 1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것도 역시 기준 잡을 때는 공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역의 전체 개수에서 하나 뺀 거, 두 개 뺀 거, 세 개 뺀 거, 네 개 뺀 거, 띵띵띵 해가지고 n-1개 뺀 거까지 쫙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세실 때는 무조건 공역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곱해지는 횟수가 정의역의 개수고요. 오케이? 자, 다음 3번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 좀 써놓읍시다. 1대1 대응의 개수 옆에다가 그 말을 좀 써주세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 자, 여기에 있는 걸 좀 재활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재활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자, 1대1 대응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1대1 대응의 개수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대1 함수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개죠. 오케이, 하나 선택했다 하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 이게 1대1 함수예요. 근데 가만 봐보니까 얘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때요? 정의역 몇 개? 공역 몇 개? 3개네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맨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1대1 함수처럼 해봤는데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여러분 정의가 뭐였습니까?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지금 얘들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했잖아요. 개수로 얘기를 한다면 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치역이라는 애들 자체는 정의역한테 선택받은 애들이잖아요. 아, 정의역의 개수하고도 똑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나왔을 때, 이렇게 짝짓기로 나왔을 때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어? 대응을 만들 수 있어? 1대1 대응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D라고 씁시다.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죠? 그 순간 얘는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식도 달라지겠죠. 이제 4, 3, 2로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상수함수의 개수래요. 상수함수의 개수. 여러분 근데 우리 상수함수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간다 그랬어요? 한 놈한테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애가 몇 가지? n가지잖아 일단. n가지 중에서 하나를 띡 선택했어 얘가. 오케이,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선택권이 있어 없어? 줄줄이 다 따라가야지.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에이 7해도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만 설정 제대로 해주면은 바로 개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공역의 개수라고도 얘기해도 되겠죠. 그쵸? 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배 때는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의 개수를 말이야 조금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약간 어려운 식들로 표현들을 했었어. 근데 너희들 때는 그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배우지 않고 함수의 개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원리들 정말 제대로 알아둬야 돼. 물론 선배들도 원리를 알고 나서 식을 접목시킨 건데 여러분들도 꼭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가르쳐줄 기회가 있으면 꼭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얘기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6번 봐볼게요. 109페이지에 6번 봐봅시다. 자, 6번. 다음 보기의 그래프 중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아우, 그림 다 그려야겠네. 자, 여러분들 쌤 그림 좀 그리고 있는 동안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좀 어느 정도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봐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뭐를 찾으래요, 여러분? 1대1 함수 찾으라 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찾는 법은 어디다가 어떻게 선 그으면 됐죠? 그렇죠. Y축에 수직하게 선 그으면 된다 그랬죠? 봅시다. 두두두두두 그러면 교점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오케이, 되네. 그쵸? 기억되네요. 그 다음 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디귿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을 돼요, 안 돼요? 되네요. 그 다음 미음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기억, 리을, 미음 찾았습니다. 다음 2번 1대1 대응 찾으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1대1 함수인 애들 중에서 또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섬세하게 가봅시다. 일단 정의역 모든 실수라고 해도 되죠. 공역도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 Y값들 있잖아. X한테 선택된 Y값들도 어때요? 전부 모든 실수 다 표현할 수 있죠. 된다고. 아, 기억되네. 리을은 어때요? 일단 공역도 실수 전체고 정의역도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누구밖에 안 나와요, 지금. 치역이 다 0보다 큰 쪽밖에 없잖아요. 요 밑쪽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치역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치역이 모든 실수를 표현을 안 해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했는데 공역은 모든 실수를 표현했지만 치역은 Y가 양수인 것들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미음은 어때요? 요건 식부터 우리가 보자마자 그냥 세워버릴 수 있지. Y는 뭐야? Y는 X잖아요.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오케이, 되네.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억 미음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상수함수 누구밖에 없어요? 미음밖에 없죠? 그쵸? X축에 평행한 걸로 찾으시면 되고요. 4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수식이 어떻게 된다 했죠? Y는 X라는 식만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자,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말을 밑줄을 그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x라는 집합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제시법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y라는 집합에서 표현된 녀석들이 바로 뭐가 된다? 공역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fx는 뭐가 돼야 된답니까? a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가 또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를 하라고 했어요?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조건 잘 봅시다, 여러분. 조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그럼 선생님 하는 거 좀 봐보실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일단 양수란 소리니까 이 fx라는 식은 무조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만? 3까지만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서 뭐가 돼야 된대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 공역은 1부터 11까지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치역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공역이. 그럼 치역에서 지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1이 돼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1.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1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뿅뿅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식과 3a 플러스 b는 11이다 라는 두 개의 식을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식이 좀 희한하게 생겼다 얘들아. 그치? 자, 일단 하나의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건 뭔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그리긴 그릴 건데 어느 부분만 똑바로 그리겠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똑바로 그리겠다라는 거야. 즉 정의역을 설정해 준 거죠. 그쵸? 다음 두 번째 식은 1차 식이네요. ax 플러스 b라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자,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지금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래요. 그랬을 때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봐보자 얘들아. 첫 번째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원래대로 그래프를 그리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1,3이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정의역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 빡 하니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쵸? 다음 두 번째 ax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거 1차 함수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기울기를 모릅니다.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혹시 a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a는 상수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럼 다 따져봐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1대1 대응을 하면서 한번 그래프들을 봐볼게요.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들의 공통점은요, 그래프들이 절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밖에 안 되겠죠.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들을 긋더라도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음수다, A가 음수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부분이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Y, X축에 평행한 그래프들을 하면 교점이 자꾸 두 개씩 발생이 되니까 절대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너 패스. 그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요 AX 플러스 B란 녀석은 그래프를 온전히 그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1,3이란 것을 지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대로 X 자리에 누구를? 1을, Y 자리에 누구를? 3을 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미란, 따질 거 확실히 안 따지고 갔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해줘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B는 3이라고 나왔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 봐볼래요?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구하래요? B 구하래요. 그럼 B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B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건식 딱 2개 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2개를 적당히 이용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A는 3-B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3-B가 0보다 크다란 소리니까 B는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어저께 밤에 비 엄청나게 갑자기 내렸었잖아. 안 시원하든? 에어컨 틀고 잤어? 우리 현이는 집에서 에어컨도 틀고 자고 있는 집 자식입니다. 부럽네요. 선생님은 이 더운 날에도 아직도 선풍기 1단으로 틀고 자고 있어요. 뛰어난 절약 정신이죠, 그쵸? 근데 어저께 밤에 개소리고 어저께 선생님이 학원 퇴근했을 때가 몇 시였지? 새벽 2시쯤이었거든? 2시쯤에 퇴근했었거든. 근데 2시에 나왔는데 뭔 느낌이었냐면 여름 느낌이 어제 안 들었어, 새벽에. 가을 느낌이었어, 어저께 밤에. 새벽에. 딱 나왔을 때. 오늘 아침도 좀 괜찮았어. 태풍이 얼른 한번 지나줘야 될 텐데, 그치? 나 살면서 태풍이 지나가길 바란 거 처음인 것 같아.
살면서. 비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희들 비오는 거 좋아하니? 나 누구한테 말하니? 내가 비 오는 걸 좋아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때가 있었어. 언제일까? 딱 군대 있을 때만 좋아했어. 비 오는 거. 운전병이었거든. 그래서 운전병이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일을 안 해. 세차를 안 해. 너무 좋아. 쫄병 때는 운전병이 아니라 세차병이야. 세차병. 뭐랄까 조금 경력도 없는데 바로 운전시킬 수 없잖아. 운전 연수 받아야 되잖아. 운전 연수하고 운전 연수 1시간이 아니면은 선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맨날 세차만 했어. 맨날 세차만 했어. 근데 비 오면 어떠겠냐 얘들아. 세차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비 온 날 너무 좋아했어. 비 온 날 제일 좋아했어. 자, 아무튼 9번 봅시다. 날이 더우니까 비가 오길 또 바라게 되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고 얘들아 항등함수 그럼 바로 식 세우자. fx는 얼마? x 하고 끝내버려야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 이거 뭐야? 상수함수네. 그죠? 이거 상수함수죠? 자, 그랬을 때 f5 더하기 f-2를 구하래요. 여러분 f5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g 뭐냐?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 그렇죠. 왜? 상수함수니까 x에 누굴 넣던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얼마?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x가 a, b, c, d라고 나왔고요. y가 뭐라고 나왔어요? 0, 1, 2, 3이라고 나왔는데 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x에서 y로의 함수 중 상수함수의 개수. 자, 얘들아 그러면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번에서 묻는 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래요. 함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한다 그랬죠? 공역의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정역의 개수 몇 개? 4개. 4의 4제곱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256이니? 자, 다음 2번. 2번은 뭐 물어봤어요? 1대1 대응이라 했죠?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낸 이유가 뭘까요? 1대1 대응은 누구와 누구가 같아야 된다 했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뭐 집합의 꼴 또는 벤 다이어그램의 꼴로 나왔을 때 우리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았을 때는 1대1 대응을 물어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갈 수 있는 애가 몇 가지 있어? 4가지. 그 다음 갈 수 있는 애는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에 뭐 물어봤죠?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상수함수는 맨 처음에 가는 애만 한번 잘 찍으면 되는 거잖아. A라는 애가 갈 수 있는 애 몇 군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잖아, 후보가. 그래서 4 하고 나머지 애들은 선택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오케이, 3번의 답은 4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오, 연수 문제네.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건 일단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함수 그 계산 과정 있잖아. 함수의 계산 과정을 연속해서 한 번 더 해요. 연속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던 것을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여기를 f라고 표현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1, 2, 3이라고 써주고 여기를 대문자 A, B, C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짝만 그냥 적당히 있는 애들이 뭐가 돼요? 치역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Y라는 녀석도 또 다른 녀석과
함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의 표현은 f라는 표현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는 g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짝이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에서 z로의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만 봤을 때 여기를 뚝 가리면서 여러분들은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또 여기를 이렇게 쓱 가리면은 얘는 y에서 z로의 함수야 라고도 알 수 있지만 싹 봐보니까 얘는 x에서 y를 거쳐 z로 가는 함수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봐보니까 함수를 한 번, 두 번 걸쳐서 간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모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역할. 자, 봅시다. 선생님이 1번이라고 표현한 이 영역에 대해서 잠시만 봐볼게요. 그럼 이 1번 영역에서는 x라는 집합은 정의역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y라는 녀석은 공역과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냥 치역이라고 얘기할게요. 다 선택됐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된 애들을 쓱 봐보니까 y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얘가 무슨 역을 해요? 치역의 역할을 해요. 요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한다? 치역. 어떤 한편으로는 치역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녀석한테는 누구의 역할을 한다?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녀석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합성함수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f라는 녀석이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g라는 녀석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f 서클 g x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나요? 미안. 바보 같은 놈. 다시. 자, f를 거쳐서 g를 간 거죠. 그럼 누굴 먼저 계산해요, 여러분? f를 먼저 계산했죠. 그럼 우리는 fx라고 먼저 식을 쓸 수 있고, 이 녀석이 치역이면서 누구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f 계산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g죠. 그 다음에 얘를 g 계산에다 넣을 거야. 이런 걸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를 표현을 할 때는 g, circle, f, x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합성함수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골 때린 게 뭐냐면 결합법칙은 또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는 합성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에 뭐 증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발레, 그 다음에 세함수에 대하여 뭐 이렇게 된다, 항등함수 i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서 공부하세요. 나는 그냥 이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딱 요 얘기만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어떤 함수 fx랑 항등함수는 합성을 했을 때 fx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쉬워서 하는 거예요. 뻥이야. 알았지? 봐봐.
책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그치, 이게 증명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항등함수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얘를 그럼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지. 그쵸? 여러분 fx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요 i란 녀석은 항등함수 누구예요? x잖아요. 그럼 보자. 얘를 f i x라고 쓸 수 있는데 요 ix는 우리가 누구로 쓰자 그랬어요? ix라는 녀석은 그냥 x잖아요. x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을 그냥 x라고 벅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얘는 그러면 i f x인데 선생님 여기 모양이 이상해요. 왜 이래요? 얘들아 그럼 네모라고 해. 그럼 여기 네모 자리를 대입해서 누가 나온다는 소리? 네모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네모 자리에 누가 있어? fx니까 얘를 갖다 그냥 통째로 누구라고 써도 돼요? fx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잠깐 116페이지 얘들아. 116페이지 그 밑에 그거 좀 보자. 그 밑에 걔 좀 봐야 돼. 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합성함수의 성질을 얼만큼 이해했냐, 너 똑바로 쓸 수 있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H, G, F,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E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봅시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여기에 비빌 수 있는 게 있나,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걸 보잖아요. 쓸 수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쵸? 가로가 희한하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적용 가능? 결합 법칙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G와 F에 있는 괄호를 잠시 쓱 없애주시고 FG에다가 이렇게 쳐줘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H, G 해주고 여기를 F, E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F2는 얼마예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3. 좋았어. 그대로 마이너스 3이라고 넣을게. 또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자, 안 됐나요?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칠판 보세요. 이거 바꾸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합성함수를 이런 걸로 바꿀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합성된 데 있죠? 합성된 데에서 가로 치세요. 쓱. 합성된 데서 가로 치세요. 쓱. 합성된 데서 가로 치세요. 쓱. 그 다음에 얘 있죠? 2. 그냥 덜렁 쓰시면 끝나요. 하나, 둘.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아까 했었죠? 이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3. 자, 근데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다고 쫄지 마시고 얘 보세요. 얘를 H, G, X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누구 대입한 거야? X자리 그대로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네요.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것만 볼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넘기셔서. 자, 필수 11번 볼게요. 필수 11번. 그림과 같이 정의된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들을 봐보니까요. 0, 1, 2, 3이라고 나왔고 0, 1, 2, 3이라고 나왔고 0은 0으로 1은 3으로 2도 3으로 그 다음에 3은 1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F2 더하기 F 합성 F2 더하기 F 합성 F 합성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봐 보실래요? 여러분 일단 F2 구할 수 있음 없음? 얼마예요? 3이죠. 자, 그 다음 F 합성 F2라고 나온 녀석 선생님이 바꾸는 법 가르쳐줬죠? 샥 바꿔주자고. 근데 F2는 얼마라 했죠? 3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F3을 구한 거네요. F3 얼마? 오케이. 1. 그 다음 또 이거 몇 번 한 거야 이번에? 3번 한 거죠? 됐죠? 근데 우리 여기까지가 이미 얼마라고 구했어요? 1이라고 F1 구하라고. F1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3 나온다. 이것들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ax 마이너스 3이고요. gx 플러스 3이야? 12번. 12번.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나와 있는 게 gf5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죠?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푸는 거. 이때 상수 A값 구해요 라고 했어요. 나는요 요 놈을 그대로 네모라고 둘게요. 그럼 우린 이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네모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구만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네모 자리에 그대로 누굴 넣어주면 됩니까? F5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봅시다. 2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F5는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대입한 게? 5를 대입한 게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해서 5A 빼기 3은 2라고 해서 A값 얼마? 1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 2번 갑시다.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다음에 gx가 4x 플러스 1 그랬을 때 g 합성 fx가 ax 플러스 b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때 a, b 값 구하라 했죠 여러분? a, b 곱한 값 구하라 했죠? 잘 보세요. 그럼 바꿔. 뭐라고? g 합성 fx라고. 괜찮죠? 그러면 봅시다. 원래 gx, x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fx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fx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f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fx 자리에 다시 그대로 누구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이라고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5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곱해주면 얼마? 60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갈게요. 그러니까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쫄 게 아니라 여기는 모양이 좀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그대로 치환해서 하는 방법. 이거 고1 1학기 때 여러분들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봐보니까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우리 원래 합성하면은 여러분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근데 얘는 된대요. 얘 된대요. 그랬을 때 그럼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합성함수들은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합성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대요? 교환이 성립된대요. 교환법칙이. 그러면 애써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안 된다 했는데 왜 됐다고 그랬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된다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보자. 자, 13번 fx는 a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f 서클 g, 그러니까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풀어봅시다. 얘는 f, g,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 fx, 그 x 자리에 gx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뿅 넣어주시게 되면 a, g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g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라고 되나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얘는 gf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원래 x가 들어갈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뿅 하니 넣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fx 플러스 4죠. 그쵸? 다시 그럼 fx인 ax 플러스 3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x 그 다음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라고 되나요? 네. 맞나요? 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같다. 이거 두 개가 그럼 항등식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해주면 4a 플러스 3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14번 1차 함수 fx가 ax 플러스 b랍니다. 근데 지 둘이서 합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ax에 대하여 a, b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봅시다. 얘를 fx는 fx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스탑, 칠판. 이거 대입했더니 네모를 대입했더니 네모가 나왔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 fx는 x. 그래서 a는 얼마? 1. b는 얼마? 0.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하셔서 계수들끼리 비교를 해줘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배운 것도 한번 써먹자라는 거지.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자, fx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h 합성 gx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h 합성 g 합성 f라고 해주시고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아우,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연습했었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슉슉 이렇게 해주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 일단 바꿉시다. 자, 그럼 얘는 실제로 H, G, F, E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FE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식 잠깐 얘 좀 봐보실래요? 얘도 실제로는 H, G, X가 2X 마이너스 1이니까 X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4 있는 거죠. 여기다 4 대입하면 끝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16번.
자, 세집합 x, y, z에 대하여 1대1 대응, 동그라미 1대1 대응이라 했으니까 절대 같은 애들끼리 짝 지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는 x에서 y로,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랍니다. f1은 b이고 ga는 5고 g 합성 f3이 6이래요. 그쵸, 여러분? 자, 요게 좀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이렇게 됐을 때 F2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F3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F3이란 녀석은, 자, 이제 F3만 따로 똑 떼서 생각을 해 볼게요. F3이란 녀석은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즉 치역이잖아요. 3을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치역이 a하고 c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일단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f2는 누가 되겠어요?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봐요. 그럼 얘한테 적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f3 자리에 a를 넣어주게 되면 GFA는 6이라고 되는 거죠. 그쵸? 근데 FA는 얼마라고 이미 설정돼 있죠? 5라고 돼 있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F3은 A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주면 된다? F3이 누구일 때? A가 아니라 이제 C일 때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F2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미리 선들을 좀 그어주자. F3이 C로 가고 얘가 A로 간다 라고 해주면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GC는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GC는 6. 오,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봐보세요. GA는 이미 얼마나 나왔습니까? 5라고 나왔네요. 아하. 그러면 이상 없어. 아주 잘했어. 그러면 GB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구하라고 한 것은 F2이기 때문에 F2는 얼마다? 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